어떻게, 우리 내일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 비행기 티켓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 여행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형옥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보다 해외여행이 중요하다니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과 며느리가 원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형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내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티켓이 취소가 안 돼서. 미쳤니? 해외여행이라고? 아버지 가시는 길 장례는 치러야지. 어머니,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 비행기 티켓이 취소가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 생각하고 다녀올게요. 형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돌아오면 바로 찾아뵐게요. 그때 아버지께 인사드릴게요. 그리고는 통화가 끊겼습니다. 형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김영옥 씨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 주영호 씨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여성이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형옥 씨에게는 유일한 아들 주원우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평생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원우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뭘 더 달라고 하던가요? 형옥 씨가 식탁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죠.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2천만 원이 필요하대.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데. 남편의 눈에는 걱정과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겨우 6개월 전 원우는 작은 가게를 차린다며 3천만 원을 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금세 가게를 정리했죠. 당신도 이제 그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걔네들 노력 없이 얻은 돈이라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형옥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 말이 맞아. 나도 할 말 없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남편의 말에는 자식에 대한 미련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둘 다 원우의 행동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아들 원우는 대학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입학은 했지만 3년을 다니고 중퇴했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그 일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배달 사업, 인터넷 카페, 소규모 음식점. 하지만 끝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어머니, 아버지. 이번 사업은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자금을 좀만 좀 지원해 주시면. 아들이 들떠서 말했습니다. 형옥 씨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이미 수십 번 들어본 말이라 피곤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원우야,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 너도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인테리어 새로 해서 목돈이 좀 나가는 거 알잖니? 형옥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죠. 인테리어요? 그거 좀 미루면 안 돼요? 더 이상 얼마나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세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 순간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들의 무리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식이니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원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도 생각해 볼 테니 일단 가보렴.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저 녀석 정말 언제쯤 철이 들까? 우리 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정신 차릴까? 형욱 씨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둘 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행동에 지쳐가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너무 다 해줘서 그런 걸까요? 이제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요? 남편은 고민에 빠졌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결국 부부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죠. 문제는 원우가 결혼한 후 더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 강태리는 원우보다 더 욕심이 많았거든요. 결혼 초부터 신혼집 전세금을 시부모에게 요구했고 생활비까지 부모님에게 의존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일은 하지 않고 해외여행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원우 씨가 믿을 사람은 아버님뿐이잖아요. 며느리가 찾아올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욱 씨는 집에 찾아온 며느리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테리야, 다음 주 낮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 괜찮으면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토요일이요? 아, 저희 그날 친구 모임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괜찮다 그럼 내가 버스 타고 갈게.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번에 인테리어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집도 인테리어 하고 싶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형욱 씨와 남편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죠. 데려다 주는 부탁은 거절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은 요구하다니 참 염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저번에도 도와줬잖니? 형욱 씨가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건 원우 씨를 도와주신 거지 저를 도와주신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서운한 표정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라, 우리도 늙었고 여유가 많지 않단다.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아봐야지.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죠. 시아버님은 저를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보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원우 씨가 기다릴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떠난 후 형욱 씨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애들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한테 도움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부탁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너무 다 해줬나? 나는 믿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부모 마음을 알아주겠지 했는데 어쩌면 내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둘 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던 거죠. 여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욱 씨의 질문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옥 씨의 인생의 청천벽력 같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던 형옥 씨에게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진 것이었죠. 여보!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신 차려요! 형옥 씨는 당황해서 남편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다급하게 119를 불렀고 그렇게 남편은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길. 형옥 씨는 앰뷸런스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듯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미. 형옥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그녀에게 안정제를 처방했다고 했죠. 그제서야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럴 순 없어요.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가세요? 그 순간 부재 중이었던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옥 씨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전화를 받았죠. 원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내 아버지가.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옥 씨의 말에 원우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요? 거짓말이죠?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원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죠. 형옥 씨는 이제 장례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당장.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원우와 며느리가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옥 씨는 귀를 기울였죠. 어떻게? 우리 내일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 비행기 티켓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 여행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형옥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보다 해외여행이 중요하다니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과 며느리가 원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형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내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티켓이 취소가 안 돼서. 형옥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쳤니? 아버지 가시는 길 장례는 치러야지. 형옥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원우의 어색한 웃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 비행기 티켓이 취소가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 생각하고 다녀올게요. 형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돌아오면 바로 찾아뵐게요. 그때 아버지께 인사드릴게요. 그리고는 통화가 끊겼습니다. 형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남편의 죽음도 믿기지 않는데 아들마저 이렇게 배신한다니. 결국 형옥 씨는 혼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몇몇 친구들과 친척들이 도와주었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없었죠. 빈소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형옥 씨는 그 앞에서 홀로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안 오시나요? 혼자 진행하시는 거죠? 그 말이 형옥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옥 씨는 그저 혼자서 멍하니 남편의 관을 바라볼 뿐이었죠.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순간 형옥 씨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도 못 왔네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형옥 씨는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없는 이 집은 너무나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형옥 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탓이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내 아들이 조금 철없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건 도를 넘어섰어. 형옥 씨는 그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남편이었지만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은 자식에게 더 이상의 도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형옥 씨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중요한 서류를 그곳에 보관했었죠. 서랍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부동산 서류. 남편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던 거였습니다. 형옥 씨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다 해보니 새삼 남편이 남긴 재산이 많았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옥 씨는 그 시간 동안 홀로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형옥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얼굴에 형옥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들 원우와 며느리 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왔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왔어요.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던지. 여행도 제대로 못했어요. 형옥 씨는 말없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원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이제 저희 왔으니까 그만 슬퍼하셔도 돼요. 형옥 씨는 그저 문을 더 열어 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일단 들어오거라. 형옥 씨의 짧은 말에 두 사람은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테리가 들고 온 선물 봉투를 내밀었죠. 어머니, 저희가 여행 중에 사온 선물이에요. 하와이 특산품이에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형옥 씨는 선물 봉투를 바라보다가 무심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죠. 아들과 며느리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장례식 잘 치르셨어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비행기 티켓이 취소가 안 돼서. 테리가 마치 사소한 일을 얘기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형옥 씨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그 얼굴에는 진정한 슬픔이나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저희도 정말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꼭 장례식장에 가야만 추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렸어요. 테리의 말에 형옥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리라는 게 있지 않니? 형옥 씨의 짧은 대답에 원우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며느리 테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희가 왜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세요? 저희도 난감했다고요. 티켓 취소도 안 되고, 숙소 예약도 다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례식이란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빨리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질문에 형옥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본 형옥 씨는 그제서야 아들 내외가 왜 왔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방금 유산이라고 했니? 형옥 씨가 되물었습니다. 아들 원우가 불편한 듯 며느리를 쳐다보았지만 며느리 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죠. 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요. 상가 건물이랑 예금, 주식. 모두 다요.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애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애기잖아요. 아버님도 원우 씨한테 주시려고 했고. 며느리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은 해야죠. 형옥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하지만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단다. 테리와 원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원우도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엄마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형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은 내 명의로 정리해 뒀단다. 형옥 씨의 차분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너희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그리고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니? 앞으로 너네는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다. 형옥 씨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또 그 얘기예요? 저희가 장례식에 못 간 것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으실 거예요?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는 것과 유산은 아무 상관없어요. 며느리가 더욱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시아버님도 우리가 여행 가는 걸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항상 시아버님은 저희를 이해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러세요? 형옥 씨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 유산을 너네들에게 상속시켜주는 건 내 남편 무덤에 침을 뱉는 행위인 것 같구나. 마지막 가는 길 배웅 한번 못 해주는 자식들에게 권리는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법대로 하시죠? 우리도 법적 상속자예요. 형옥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았죠. 법대로? 좋아. 너희가 받아 간 돈 다 계산해 볼까? 형옥 씨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아들 내외에게 준 돈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신혼집 전세금 2억 원, 가게 차릴 때 준 돈 3천만 원. 온라인 쇼핑몰 한다며 받아간 돈 2천만 원, 생활비 지원 총 5천만 원. 형옥 씨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말이 안 통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죠. 그것도 다 시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저희를 이렇게 대해요? 형옥 씨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니.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재산은 남편하고 내가 함께 모은 우리 재산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희가 이미 받아간 돈만 해도 충분히 많이 받아갔잖니? 이걸 다 갚으면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원우 씨가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랬으면 시아버님이 저희를 그렇게 이뻐하셨겠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너네 아버지는 너네를 기다려준 거야. 언젠가 철이 들겠지.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믿고 기다려줬다고. 너네도 성인이니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니? 세상 어느 누가 너네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도 너네들은 최소한의 자식돌이도 하지 않았어. 형옥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효도라고. 너희가 효도를 한 적이 있니?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너희는 늘 바쁘다며 피했어.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지. 어머니, 너무하세요. 솔직히 돈 혼자서 가로채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옛날 관습일 뿐인 장래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형옥 씨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뭐가 중요하니? 너희의 여행? 너희의 즐거움? 그게 아버지의 죽음보다 중요했다는 거니? 산 사람은 살아야죠. 왜 죽은 사람을 위해 저희가 희생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 말에 형옥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너네 뜻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 됐다. 너네 말 듣고 있자면 나도 같이 쓰러질 것 같구나. 돌아가거라. 이제 나가. 다시는 오지 마. 형옥 씨는 손가락을 뻗어 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들 부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형옥 씨를 노려보았죠. 원우 씨, 변호사를 알아봐야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도 한마디 좀 해봐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형옥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죠. 형옥 씨의 단호한 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벨에 마지못해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원우.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형옥 씨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죠. 어머니, 제발 끊지 마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형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듣기로 했죠. 어머니,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 애 영어 유치원은 그만두고 일반 유치원으로 옮겼어요. 테리도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형옥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원우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계시니 너무 걱정되어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이번엔 정말 효도할게요. 원우야,
내가 진짜 반성하는 건 내 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옥 씨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끊을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형옥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죠.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사정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형옥 씨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얼마예요? 며느리 테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옥 씨는 재빨리 모자를 눌러쓰고 다른 통로로 빠져나갔죠. 하지만 곧 테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춘 형옥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테리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죠.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원우 씨가 또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제 진짜 살 길이 없어요. 며느리 테리의 애원에 형옥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이젠 스스로 해결해. 테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형옥 씨는 테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자식이 무슨 가족이야? 이제 너희는 남이야. 그 말을 남기고 형옥 씨는 돌아섰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밀며 매장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옥 씨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을 흐른 어느 날 형옥 씨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몹시 초라해 보였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원우가 형옥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저희 이혼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형옥 씨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지. 이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다시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던 모양이었죠. 엄마, 정말 저를 도와주지 않으실 건가요? 형옥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단호한 미소였죠.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해. 난 더 이상 너를 책임질 수 없어. 형옥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옥 씨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는 없었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형옥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 형옥 씨는
이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